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헤란 근처 교량 폭격 영상을 공개하며 이란의 협상 타결을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고 미국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 이후 종전 기대감이 약화되며 브렌트유 현물 가격이 한때 배럴당 $140를 넘어서는 등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원자재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 검수 기간을 줄이는 등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오늘 오전 제주에서 여야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에서 시작된 비가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엔 제주와 남해안 곳곳에 시간당 최고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강풍도 예고됐습니다. 보복을 천명한 이란의 반격이 거셉니다. 이란이 중동 내 미국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실제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에 있는 미군 기지의 레이더도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이란 매체들은 미국의 교량 기습 공격으로 최소 8명이 숨지고 100명 가까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보복에 나섰습니다. 요르단과 바레인 미군 기지를 상대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도 직접 타격했습니다. 2일 하루 동안 6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주거와 산업단지 사이에 거대한 구덩이가 생겼고 인근 건물들은 크게 파손됐습니다. 앞서 이란은 미국 군사작전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 데이터 센터를 공격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انقلاب اسلامی به کارکنان این مؤسسات توصیه کرد برای حفظ جان خود بلافاصله از محل کار خود دور شوند. 그리고 실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센터를 공격해 파괴했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오라클 데이터 센터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두바이 정부는 피격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군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란의 발사대를 정밀 폭격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레바논 전역을 공습하고 남부에서는 지상전에 나서 헤즈볼라 대원 40여 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일 사우디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가 이란 공격을 받았을 때 사드 레이더가 파손된 사실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됐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파손된 레이더는 2천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해당 기지는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E3 센트리 조기 경보 통제기가 파손됐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하락하고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브렌트 현물 가격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황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전 기대감으로 이틀 연속 하락했던 국제 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 거는 기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내놓은 건 이란에 대한 엄포였습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 현물 가격을 반영하는 데이티드 브렌트 가격은 현지 시각 2일 한때 배럴당 $14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전했습니다. 데이티드 브렌트는 북해에서 구체적 인도일이 정해진 브렌트유 실물 화물을 뜻하는데 실제 공급에 미칠 영향이 반영된 거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전장 대비 11% 넘게 올랐습니다. 2022년 6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I mean, to see oil up 10% in a day, I think is, close to unprecedented. And so, this is kind of back and forth with, headline trading. 이란이 결사항전 태세에 나서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4%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때마침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감시하는 규칙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안전한 통행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전쟁 이전의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고 뉴욕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 외무장관들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풀어보려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여한 이 회의에선 외교적 방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안다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영국 주재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방안을 모색하는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와 독일 등 나토 회원국과 걸프국 등 세계 40여 개국이 참여했습니다. 미국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이번 회담이 군사적 수단보다는 정치적, 외교적 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을 향해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We have seen Iran hijack an international shipping route to hold the global economy hostage. That means liquid natural gas for Asia, fertilizer for Africa, and jet fuel for the world. 회의에선 유엔 등을 통한 국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해협이 계속 폐쇄될 경우 이란에 대해 제재와 같은 경제 정치적 조치를 모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돼 있는 약 2,000척의 선박과 선원 2만여 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 문제가 미국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한 이후 소집됐습니다. 이번 회의에 이어 다음 주엔 G7 의장국인 프랑스 주재로 G7 국가들과 걸프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입니다. Notre but, c'est d'avoir de l'impact et des résultats, c'est-à-dire le rétablissement de cette fluidité du trafic, mais dans la limite qui est que nous ne serons jamais dans la volonté de faire une libération de ce détroit par vive force. 이런 가운데 중동 사태로 전 세계 석유 공급이 수요 대비 10% 정도 부족해졌다는 영국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기관은 현재 약 1,000만 배럴 정도인 석유 부족분이 전쟁이 장기화하고 확전될 경우 1,300만 배럴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관광버스와 전세버스 등 운수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치솟는 연료비에 일부 운수업체와 지자체는 수소와 전기버스로 눈을 돌리는 등 에너지 다변화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경유와 CNG 버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한 여행사. 중동 사태 장기화로 경유 가격이 30%나 오르면서 경영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연료비에서만 보면은 한 30% 정도 인상이 됐고요. 전체 원가에서는 한 5% 정도 이상 인상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고유가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고심 끝에 디젤과 CNG 버스를 모두 수소버스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경유차 비중이 높은 전세버스 업계의 사정은 더 절박합니다. 연간 계약을 맺다 보니 기름값이 폭등해도 운임을 올릴 수 없어 지난달부터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근버스는 1년 계약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가로 계속 하게 된다면은 확실히 적자폭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업계는 화물차나 노선버스처럼 유가 보조금을 지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운행 중인 CNG 시내버스를 2030년까지 모두 수소버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 수소와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단지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수소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또 해상풍력 집적화 시설이 이쪽 영흥도로 중심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유가 장기화로 운수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에너지 전환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네, 원유수급 불안의 여파는 의료 현장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주사기와 의료용 장갑 같은 필수 의료용품 값도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병원은 이달부터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예전보다 15% 더 비싸게 들여오고 있습니다. 수액 세트와 플라스틱 약통 등도 가격이 오를 거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2주분의 재고가 있지만 걱정이 큽니다. 소진되고 나면 그다음에 물건을 못 구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질 하락이 이제 예상되어 있는 거죠. 의료용품을 제조 공급하는 업체들은 환율과 석유류 원자재의 단가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업체는 이달 들어 품목에 따라 적게는 10%가량, 많게는 30%까지 값을 올렸습니다. 해외 제조원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인상을 저희도
그 인상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될지. 원료 수급이 불안정하다 보니 대량 주문을 받지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근데 원료 회사들한테 이제 저희가 그 원료를 수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확답을 못 주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원료 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사재기 등은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 단계에서도 시장 불안으로 인해서 가격 담합이나 사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필수 의약품과 의료용품의 재고는 아직 여유가 있으며 공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네, 원유 관련 원자재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기업 활동은 물론 쓰레기 봉투나 포장지 사용 등에서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원자재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수입 물품 가격이 급등하고 원자재 확보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공급망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재기 우려가 제기된 종량제 봉투는 품질 검수 기간을 기존 열흘에서 하루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수급을 지원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한 쓰레기 봉투 정보를 공유해 재고가 많은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물량을 재분배하기로 했습니다. 줄줄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 수액제와 주사침 같은 의약품 등은 원재료 공급선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최대한 지원합니다. 비닐 대신 대체 포장재 활용을 검토 중인 식품업체 등을 위해선 원재료 등 의무 표시 사항을 스티커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페인트와 폴리에틸렌 수지 등은 수입선을 바꿀 경우 유해성 시험 과정에만 3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조선 운임 지수가 급등한 만큼 호르무즈 우회 항로를 이용하는 기업에는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 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지역으로 수출했다가 회항 후 재반입된 이른바 유턴 화물에는 검사 선별도 최소화합니다. 아스팔트 가격이 상승 중인 만큼 급하지 않은 보수 공사는 연기하도록 했고 차량용 요소는 필요시 공공 비축 물량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방에 봄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로 산불 위험은 낮아지겠지만 제주와 남해안 곳곳에 강한 비바람이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후 늦게 제주 지역부터 봄비가 시작돼 밤부턴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 최대 150mm 이상,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인근 지역에 최대 80mm가량입니다. 그 밖에 전국으로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보돼 봄비치고는 양이 많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 중산간과 산지에는 시간당 30mm 이상, 남해안 곳곳에도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제주도, 내일 새벽부터 남해안 지역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제주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 남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는 주말인 내일 낮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 내륙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식목일과 절기상 청명, 한식을 앞두고 많은 비가 예보돼 산불 위험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다만 곳곳에 강한 비바람이 예고된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오늘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3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허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3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의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오늘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봉행됐습니다. 지난해 4월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입니다.
추념식에는 4.3 이후 아버지를 잃은 뒤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75년 동안 작은아버지의 양자로 살다 최근에야 아버지의 딸로 가족관계를 바로잡은 78살 고계순 할머니의 사연이 영상으로 소개됐습니다. 희생자 유족회장은 4.3을 왜곡하고 폄훼하지 못하도록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유족들은 4.3 왜곡으로 쓰라린 고통을 짊어지고 한평생 살아가야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으로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해 추념사를 낭독했습니다. 김 총리는 4.3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3의 진실을 마주하고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역사적 사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연 뒤 추념식을 찾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4년 만에 추념식에 참석하는 등 정치권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추념식 현장에도 4.3의 역사를 왜곡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행사장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필리핀 마약 총책으로 불리는 박광렬이 국내로 송환된 지 9일 만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박광렬이 국내 밀수 유통한 마약류 규모만 131억 원 상당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마약 총책 박광렬. 송환 9일 만인 오늘 구속 송치됐습니다. 마약 유통 직접 지시했습니까? 박광렬이 마약 유통을 시작한 건 2019년쯤. 살인죄로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됐다 탈옥한 뒤 도피 중이던 시기입니다. 박광렬은 다시 수감된 이후에도 텔레그램 채널 전 세계를 운영하며 필로폰 등 마약류를 유통해왔습니다. 주로 필리핀과 멕시코 등에서 마약류를 밀수했고 국내 총책과 중간책 등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국내에 거래될 땐 소화전과 우편함 등의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이 쓰였습니다. 경찰은 박광렬이 밀수 유통한 마약류만 판매 대금 등을 포함해 131억 원 상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년여 동안 이루어진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는 2,600여 건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기존에 알려진 7가지 혐의 외에도 밀수 3건과 불법 수익 은닉 1건 등 추가 범죄 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는 박광렬이 마약류를 판매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필리핀 교도소 안에서 매달 한두 차례 이상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박광렬에게 범죄 집단 조직 혐의를 적용하고 주요 공급책과 자금 세탁을 도운 코인 대행 업체 운영자 등 30명을 추가로 파악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박광렬의 가상자산 지갑에서 입출금된 94.6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범죄 수익으로 보고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며 형량 거래를 시도했는지를 놓고 팽팽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당시 검사와 변호인 간에 과연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새로 드러난 부분을 포함해 통화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뒤 이뤄진 검사와 변호인의 통화.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300만 불을 어떻게 입증해요? 300만 달러를 이 대통령이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 이 전 부지사를 종범이 아닌 공범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맥락입니다. 300만 불도 당연히 얘기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으로 해가지고 가는 건데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이화영 씨를 종범화합니까? 그냥 공범이 되지. 지금 저기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도 다 공범화돼 있지 어디에 종범화돼 있는 게 있습니까? 이어서 법정까지 유지할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지금 뭐 받은 걸로는 이게 뭐 특별하게 어떻게 이화영 씨한테 해줄 수 있을지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안한 형량 거래를 거절하며 법리를 설명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되지 않았던 대화 뒷부분에서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의 협조 때문에 주변인 수사를 중단했다고 말합니다. 이화영 씨가 생각하는 만큼 어떤 이익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조금 다시 재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전달해 볼게요. 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부장님. 죽겠습니다. 자백할 게 아니면 차라리 다 부인하라고 말한 뒤 통화는 끝납니다. 추가 수사들을 중단을 해놓고 있으니까 검사들은 검사들대로 불만 넘치고 아무튼 제가 완전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차라리 다 부인한다. 그러면 저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왕 씨 그냥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법무부와 대검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끝나기 전 관련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의 본게임이라 할 수 있는 기관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쌍방울 사건 진술회유 의혹의 당사자 박상현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데요. 여야는 거센 설전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 검찰의 기관 보고는 여야의 설전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자체가 위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문제없다고 민주당이 맞받는 앞선 회의에서의 논쟁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 국정조사 목적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공소 취소를 위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이 국정조사는 현행 법률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본회의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위원으로 와서 위법이니 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는 잘못된 발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작 기소가 있었다는 결론을 이미 내놓고 회의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잘못을 밝히려는 거다. 여야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국회법과 국조법 안에 그 어디에도 위원장이 먼저 결론을 내놓고 회의를 진행하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저희가 여기서 낱낱이 진상규명을 해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오늘 회의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진술회유 의혹의 당사자 박상용 검사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민주당은 박 검사를 상대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겨냥한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한 것 아니냐 따져 물을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화 일부를 가져와 전체적인 취지를 왜곡했다는 박 검사 주장에 힘을 실을 걸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지역 청년들에게 현금을 줬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어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 전북도당이 현금을 받은 청년 등을 조사하고 지방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제명 결정은 당헌 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며 경선 일정은 변함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70년 가까이 자신의 이름도 태어난 곳도 모른 채 살아온 노숙인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또 과거 기억도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는데요. 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생애 처음 신분증을 받게 됐습니다. 윤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른손 여기 한번 찍읍시다. 등본은 확인이 되었어요.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은 이 여성. 서울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해온 조막내 씨입니다. 신규 등록이 된 거야. 요게 그동안은 없었어요. 없었어. 대한민국에 조막내라는 사람이 딱 찍힌 거예요. 막내라는 이름도 어렴풋이 기억하는 호칭일 뿐 70년가량을 법적 신분 없이 살아왔습니다. 지문에서도 출생 신고 기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 여기서 살았잖아요. 영등포. 말 돌아다니고 노숙자하고. 언제 시작했는지도 알 수 없는 노숙 생활. 옛 기억은 갈수록 희미해졌습니다. 부모님 기억은 나세요? 안 나요. 어디 샀는지 몰라요, 내가. 그러다 지난해 겨울 고가도로 아래서 한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기간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주로 만났고요. 이제 본지 1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1년 넘었어요. 네, 1년. 민경위는 7개월 동안 노숙이 쉼터 기록 등 조 씨가 국내에 거주했다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초등학교 기억이 좀 계셨는데 광주 출생이라고 말씀하셔서 또 말씀을 듣다 보니 전라도 사투리를 좀 쓰셔가지고 광주 초등학교에도 문의했고 결국 법원 판결을 받아 성과 본을 정한 뒤 가족관계 증명서도 만들었습니다. 조 씨는 이제 그토록 바라던 기초생활 수급 신청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리님 어머님한테 좀 어떤 존재세요? 고마워요.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봄꽃 축제가 시작됩니다. 벚꽃이 만발했는데 오늘 밤부터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오후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30에서 80mm, 수도권에도 5에서 40mm의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헤란 근처 교량 폭격 영상을 공개하며 이란의 협상 타결을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고 미국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 이후 종전 기대감이 약화되며 브렌트유 현물 가격이 한때 배럴당 $140를 넘어서는 등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원자재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 검수 기간을 줄이는 등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오늘 오전 제주에서 여야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에서 시작된 비가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엔 제주와 남해안 곳곳에 시간당 최고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강풍도 예보됐습니다. 보복을 천명한 이란은 미국 공격에 협조했다며 중동 내 미국 기업의 데이터 시설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에 있는 미군 기지에 2천억 원대 사드 레이더도 이란 공격에 파손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이란 매체들은 미국의 교량 기습 공격으로 최소 8명이 숨지고 100명 가까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보복에 나섰습니다. 요르단과 바레인 미군 기지를 상대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도 직접 타격했습니다. 2일 하루 동안 6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주거와 산업단지 사이에 거대한 구덩이가 생겼고 인근 건물들은 크게 파손됐습니다. 앞서 이란은 미국 군사작전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 데이터 센터를 공격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انقلاب اسلامی به کارکنان این مؤسسات توصیه کرد برای حفظ جان خود بلافاصله از محل کار خود دور شوند. 그리고 실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센터를 공격해 파괴했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오라클 데이터 센터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두바이 정부는 피격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군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란의 발사대를 정밀 폭격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레바논 전역을 공습하고 남부에서는 지상전에 나서 헤즈볼라 대원 40여 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일 사우디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가 이란 공격을 받았을 때 사드 레이더가 파손된 사실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됐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파손된 레이더는 2천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해당 기지는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E3 센트리 조기 경보 통제기가 파손됐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기대와 달랐던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연설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하락하고 국제 유가는 급반등했습니다. 브렌트유 현물 가격이 한때 배럴당 $140를 넘어서며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황다혜 기자입니다. 휴전 기대감으로 이틀 연속 하락했던 국제 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 거는 기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내놓은 건 이란에 대한 엄포였습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 현물 가격을 반영하는 데이티드 브렌트 가격은 현지 시각 2일 한때 배럴당 $14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전했습니다.
데이티드 브렌트는 북해에서 구체적 인도일이 정해진 브렌트유 실물 화물을 뜻하는데 실제 공급에 미칠 영향이 반영된 거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전장 대비 11% 넘게 올랐습니다. 2022년 6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I mean, to see oil up 10% in a day, I think is, close to unprecedented. And so, this is kind of back and forth with, headline trading. 이란이 결사항전 태세에 나서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4%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때마침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감시하는 규칙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안전한 통행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전쟁 이전의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고 뉴욕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 미국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지구 궤도를 떠나 본격적으로 달을 향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아르테미스 2호 유인 캡슐인 오리온 우주선이 미 동부 시각 2일 오후 7시 49분 달 전위 궤도 투입을 위해 점화 과정을 거쳤고 5분 50초간 연소 과정을 거쳐 지구 원형 궤도를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이 지구 궤도 바깥으로 나선 것은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반세기 만입니다. 오리온 우주선은 달 뒷면을 육안으로 탐사한 뒤 오는 10일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끊임없이 오르며 1,500원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일상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석혜원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지금 환율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오늘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8원 90전 내린 1,510원 80전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 넘게 낮거래 종가 기준으로 1,50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오르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곳 어디입니까? 환율이 오르면 당장 수입 원가가 오르겠죠. 수입 물량이 많은 곳부터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네. 특히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밀가루 포장재를 만들어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를 찾아가 봤는데요. 원료인 펄프는 전량 수입을 해야 하는데 지난달 펄프 가격이 20% 뛰었다고 합니다. 예. 여기다 환율도 한 달 만에 6% 이상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 원가 부담이 이중으로 커지게 됩니다. 원료 가격이 오르면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가격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커진 만큼 판매가를 올리고 싶지만 또 현실적으로 가격을 당장 올리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네. 대기업을 주 거래처로 하다 보니 협상력이 낮기 때문인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 3분의 1을 내보냈습니다. 저희가 크게 대기업을 많이 또 공급을 하고 이제 거래를 하고 있지만 납품 대금 연동제라는 게 또 없어서 판매를 할 시에는 또 바로 적용을 못하는. 이 환율 변동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우리가 예측하기 불가능한 상황인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이런 거 마련돼 있지 않을까요? 네, 환해지라고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하는 파생 상품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네. 또 원료를 6개월, 1년 단위로 장기 계약을 하면 단기 변동성에 있는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들에게는 먼 얘기인데요. 왜 그런지 직접 들어보시죠. 사업장들이 한 20명 내외의 소기업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냥 마른 수건 짠다는 그런 정도. 환율 대응할 만한 자금력도 없고 전문성을 가진 재무 담당 직원을 갖추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해 12월에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30%는 환율로 피해를 받지만 열의 9은 환율 관리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환율까지 대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또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율에 따른 이제 기업들의 부담, 피해 이런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반 국민들. 이 환율이 올라가면 어떤 부담, 피해가 있을 수 있나요? 고환율 상황이 이미 지난해부터 계속되면서 실제로 수입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소비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수입 소고기 좀 먹어볼까 해도 이제 그것도 이제 싸지 않으니까 쉽게 손은 안 가는 것 같아요. 당장 수입식품 가격 상승이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구이용으로 많이 찾는 미국산 척 아이롤 가격은 1년 전보다 45%나 올랐고 파인애플은 20%, 수입 고등어도 42%나 뛰었습니다. $1 환율이 10%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는 1년에 걸쳐서 0.2에서 0.3%포인트 오른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인데요. 당장 수입 농축수산물부터 시작해서 고환율 장기화되면 가공식품, 외식 물가 등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뭐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행 이제 후보자죠. 새로 될 분이 언급한 내용.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가 사흘 전, 그러니까 지난달 3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한 얘기인데요. 현재 환율 수준에 대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달러 유동성에 관한 그런 지표들은 상당히 좀 양호하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이제 환율하고 또 금융 불안정하고 이렇게 직결시키는 거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 수준이 높기는 하지만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경제 여건이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1달러에 1,500원이 넘는 현재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한국은행은 단지 환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위기 상황과 연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런 취지였다고 급히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현재 이 환율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또 고심을 하는 것 같은데 대책 마련하고 있겠죠? 최근 환율 안정 3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그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RIA 계좌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요. 정부는 해외로 나간 달러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는데 여러 세제 혜택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달부터 선진국 국채클럽이라고 불리는 세계 국채지수에 우리나라 국채가 편입되면서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더 내려면 결국 중동 전쟁 등 이런 외부 변동성이 줄어야 합니다. 지정학적 불안이 지금처럼 크면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가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번 달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경찰관이 전단지를 나눠주며 새로 도입된 자전거 범칙금 제도를 안내합니다. 단속 대상은 16살 이상으로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과 신호 위반, 인도주행 등 113개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交通違反をした際の手続きが変わり反則金を納めていただくような形になります. 제도 시행으로 관련 용품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용품점에는 전용 코너가 마련됐습니다. こういったスマホホルダーを取り付ける方が非常に増えているのかなと思います.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이 가장 높아 우리 돈 약 11만 원입니다. 우산을 쓰고 운전하면 4만 7천 원이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우비 등 비관련 용품 매출은 2배로 증가했습니다. 헬멧 판매도 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도 주행이 원칙이며 인도 주행도 단속 대상입니다. 지난해 자전거 관련 사고는 6만 7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70%가 자전거 운전자의 법규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이 프랑스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대형마트. 진열대 위는 온통 플라스틱 세상입니다. 물병과 세제는 물론 신선함을 유지해야 하는 과일과 채소도 모두 플라스틱 포장 용기에 담겨 있습니다. 석유 기반 재료로 만들어진 이 포장 용기들은 최근 유가 급등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Et effectivement, si en plus ça augmente, là ça va être problématique pour moi. Je pense qu'on mangera un petit peu moins de framboises. 딸기 한 팩이 현재 3.99유로인데 포장 용기 가격이 오르면 가격은 4유로가 넘게 됩니다. 한 병에 2.84유로인 생수 역시 2.96유로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플라스틱 제조업계도 비상입니다. Et en l'occurrence, oui, il y a un prix qui sera plus élevé et des prix qu'on va devoir augmenter sur nos produits très très rapidement. 전문가들은 원자재 수급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단순한 가격 인상을 넘어 유통업계 전반에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쿠바 혁명의 상징인 피델 카스트로의 손자가 CNN 인터뷰에서 현 정권을 비판하며 자신은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사러 온다는 풍자 영상. 이 영상을 제작하고 출연한 인물은 피델 카스트로의 손자이자 사업가인 산드로 카스트로입니다. Durísimo, durísimo porque sufres con miles de dificultades. Lo mismo un día no puedo ver luz, no puedo haber agua, no puede llegar una mercancía. Es duro, es duro, es duro.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발언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미겔 쿠바 대통령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No diría que está haciendo un buen trabajo. Para mí no está haciendo un buen trabajo. Porque hace rato tenía que haber hecho muchísimas cosas que no se han hecho bien. Y hoy en día nos están perjudicando en la actualidad. 많은 쿠바인이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를 원한다면서 트럼프의 경제개방 주장에는 공감하면서도 대쿠바 압박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카스트로 가문 내부에서 나온 이 같은 발언은 경제 위기 속에서 쿠바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최근 AI 음성 복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성우들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동영상 플랫폼 인기리에 방영됐던 사극의 영상이 대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AI 합성 음성을 사용한 2차 불법 창작물입니다. AI 음성 복제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이제는 당사자조차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没有想到的，我去听啊，我都恍惚了一下。我说，哎呀，我说这是我的声音啊，这挺可怕的，我觉得。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복제한 음성으로 저속한 내용의 영상을 만들거나 상업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 성우들은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고 토로하는데요. 전문가들은 AI를 이용한 목소리 도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신고와 삭제가 가능하도록 플랫폼 측의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생활 뉴스입니다. 서울에서 남쪽 진해까지 전국에서 벚꽃이 절정을 맞았습니다. 벚꽃의 물결이 남부지방부터 시작돼 열흘 남짓 시차를 두고 서서히 북상하던 예년과 달리 최근엔 비슷한 시기 동시에 만발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를 김세연 기상전문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진해 군항제가 한창인 벚꽃의 명소 여좌천. 거리가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가지마다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며 절정을 맞았습니다. 불과 이틀 뒤인 그제는 서울에서도 벚꽃이 이른 시기부터 만개했습니다. 4월 중순쯤 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빨리 피고 벚꽃축제도 빨리 한다고 해서 평일에 시간 날 때 빨리 왔어요. 비슷한 무렵 동시에 절정을 맞은 건 벚꽃의 북상 속도가 과거보다 2배나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서울의 벚꽃은 기온이 높은 부산보다 12일가량 늦게 폈지만 최근엔 닷새 차로 좁혀졌습니다. 개화 시기도 빨라졌습니다. 최근 서울의 벚꽃 개화는 3월 29일로 과거보다 열흘이나 앞당겨졌습니다. 3월에 개화한 건 관측 이후 5차례, 이 중 4차례가 2020년 이후 집중됐습니다. 기후변화로 봄꽃이 피는 3월 기온 상승 추세가 뚜렷한 데다 올해 역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생태계 영향도 우려됩니다. 꽃은 일찍 피었지만 이를 매개하는 곤충의 활동이 충분하지 않으면 열매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고 활동 시기가 서로 어긋나게 되면 먹이 관계가 깨지고 봄꽃 개화 시기는 계속 빨라지고 있어 앞으로는 3월 벚꽃이 일상화될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여의도와 석촌 호수 벚꽃축제에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오는 4일과 11일 탄력적으로 열차 무정차 통과를 실시합니다. 행사장 인근인 당산과 여의나루, 여의도, 잠실, 석촌역에 안전관리 인력을 평상시보다 150명 늘리고 주요 역사에 상황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혼잡도에 따라 비상대기 열차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안 꺾였던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하며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한동안 하락했던 용산구와 동작구 아파트값도 상승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이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1,70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 매물이 열흘 전 최고가에 팔렸습니다. 이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 절차를 밟고 있는 매물도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나갔어요. 지금 안 올라가서 그렇지. 이거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간다 그랬더니. 용산구의 한 아파트도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쌓이는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이죠.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런 분위기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한동안 하락세였던 동작과 용산 아파트 값은 이번 주 나란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전체로 보면 2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고 상승세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성북, 강서, 관악, 노원 등 대출을 상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중저가 지역이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강남 3구는 하락세였지만 그 안에서도 분위기는 엇갈렸습니다. 강남구는 더 떨어졌지만 서초와 송파는 하락폭을 크게 줄이는 모습입니다. 8만 건을 넘기며 계속 늘어만 가던 서울 아파트 매물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만큼 나왔다는 해석이 조심스레 나옵니다. 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샀고 팔릴 만한, 그러니까 추가로 인하된 가격으로 금매 가격으로 내놓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는 소진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와 보유세 등 정부 정책이 여전히 많은 만큼 추세가 바뀌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개인 회생 절차를 마친 청년들의 경제 생활을 돕는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는 오는 17일까지 청년 자립토대 지원 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교육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 원도 지급됩니다. 서울시에 살면서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근로 중인 청년 가운데 개인 회생 변제 완료 예정이거나 면책 결정을 받은 지 1년 이내고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 KB증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대비 코스피 시장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수급에서 외국인들 순매수로 돌아서며 12거래일 만에 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혼조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급락 출발했지만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규약 초안을 작성 중이라는 소식에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는 엇갈린 흐름 보였습니다.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감소했지만 기업들의 3월 감원 계획은 전월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1분기 차량 인도량 감소 소식에 테슬라가 5% 넘게 밀렸습니다. 특히 WTI 유가는 11% 넘게 급등하며 4년여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38.03포인트 상승한 5,372.08에 코스닥은 6.76포인트 오른 1,063.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보면 전기전자와 건설업종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개인은 순매도를,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과 SK 이터닉스 등 에너지 관련주들은 강세를, 건설과 관광주, 조선과 조선기자재,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전자주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반면 한올 바이오파마와 APR, LG 디스플레이는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 상승하며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고 광통신 관련주 상승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46,504.67에 나스닥은 21,879.18에 마감됐습니다.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증시 하락하고 있고 일본 증시는 상승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08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했지만 현재 서쪽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와 인천 지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30에서 80mm, 수도권에도 5에서 40mm의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늘 밤 사이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20도, 대구가 22도, 전주와 대전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날이 더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식목일인 일요일에는 하늘이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에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